에이, 이거 안 돌아오지. 안녕하세요, 크랭키안입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난 볼링공이 있죠. 컴뱃이라는 볼링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컴뱃이라는 볼링공은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예요. 새로운 코어에 새로운 외피를 조합해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컴뱃에 쓰인 코어의 이름은 램파트라는 비대칭 코어입니다. 그리고 커버스탁 같은 경우에는 HK22 알파 프리미어 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펄 볼링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재원표에 보시면은 올해 나온 볼 중에 가장 최상위 플립성을 가지고 있는 볼링공입니다. 이 볼 같은 경우에는 거진 베이퍼라이즈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이퍼라이즈와 가장 비슷한 베이퍼존 레드를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볼링장에서 이 12번 레인이 가장 많이 도는 레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 레인 상태가 가장 프레시하고 아무도 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이 레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볼에 채택한 레이아웃은 55도에 4와 2분의 1에 35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레이아웃을 채택한 이유는 이 볼에 대해서 챗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미리 9월인가 8월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미 이 볼을 써보고 리뷰를 했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를 좀 종합해서 베이퍼라이즈와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 라고 물어봤더니 베이퍼라이즈보다 날카로움은 좀 덜하면서 컨트롤성이고 조금 더 랭스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퍼라이즈처럼 치려면은 조금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컨트롤성을 살짝 줄이고 날렵함을 조금 올리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5도에 4와 2분의 1에 35도라는 듀얼 앵글 레이아웃을 제가 채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코어에 새로운 외피로 나온 새로운 시리즈다 보니까 제가 서론에서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바로 리뷰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은 43피트 레인이고 첫 게임이다 보니까 몸이 안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풀 겸 베이퍼존 레드로 좀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사이드가 센 거를 볼 수 있죠. 이 펄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패턴에서 세레인에서 칠 때가 가장 맛있을 거예요. 지금 베이퍼존 레드도 굉장히 현역입니다. 제가 게임 수도 많지 않고 상당히 강한 마찰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베이퍼존 레드를 제가 최근에 리뷰했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을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퍼존 레드 같은 경우는 65도에 5와 2분의 1에 45도를 채택한 그냥 무난한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켓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좀 더 몸각을 벌려서 아웃사이드로 좀 뽑아서 쳐볼게요. 길게 나가게 해서. 지금 레인 5위를 표면 상태를 보면은 정말 아무도 단 한 투구도 굴리지 않은 그런 레인 상태입니다. 아직 몸이 덜 풀려서 그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지금 스탠스는 38쪽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최대한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컴뱃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탠스를 계속 개걸음으로 내려가서 치고 있거든요. 그 느낌으로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컴뱃 첫 투구입니다. 안쪽 났어요. 실투. 제가 봤을 때는
레인을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백엔드에 와보면은 볼이 지나간 캐리된 자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쪽 면에서는 여기가 잘 안 보이지만 이쪽 면에서는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이 레인도 뭐 게임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캐리된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서 쳐보겠습니다. 베이퍼 존으로 먼저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확실히 옆에 레인보다 사이드가 조금 덜 튕겨요. 서른세 쪽에 브레이크 5 정도 베이퍼 존이 들어갔거든요. 한 2쪽 정도 더 올려서 여기서도 포켓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조금씩 더 올려보겠습니다. 계속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 볼게요. 28쪽 두껍습니다. 자, 베이퍼 존으로 라인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이 컨벳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더 쳐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이니까. 트랙 플레이어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점점 넓어지긴 하는데, 와, 랭스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안쪽 저 정도 안쪽이면, 그리고 사실 지금 싹 팠어야 되는데 랭스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레이아웃을 볼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나게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랭스가 지금 되게 잘 나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이거 봐, 확실히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볼이 조금 더 가요. 저 정도면은 돌아와야지 라는 곳에서 조금 더 가. 트랙 플레이어가 보면은 이렇게 촘촘 하다가 갑자기 한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째쯤부터 트랙 플레이어가 확 커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말이라는 거는 30피트 정도까지는 8바퀴로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부터 코어 활성도가 엄청 커진다라는 건데, 이제 백엔드에 진입하기 전 미드레인 버퍼 구간에서 코어의 활동성이 확 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볼 너무 밀린다라고 싶으면은 외피를 좀 까도 될 것 같아요. 한 3000방 정도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한쪽만 올리겠습니다. 베이퍼라이즈가 아니라 베이퍼라이즈의 백엔드를 가진 멜리잽 같은 느낌? 한쪽 올리니까 스트레이트가 꽉 차게 나오는데 무슨 43피트 패턴에서 볼이 한 6, 7피트에서 훅이 생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안쪽이다. 아니, 이상하잖아. 볼이 왜 이렇게 멀리 가? 머신할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기도 할 정도로 볼이 멀리 가요. 와, 진짜 하이 퍼포먼스 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초반 플레이어예요. 진짜 핀 투 PEP 거리를 5와 2분의 1로 줬으면은 그래도 간격이 좀 베이퍼 존 같은 경우에는 좀 널찍널찍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거 4와 2분의 1이잖아. 그럼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핀 투 PEP가 4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널찍널찍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코어와 외피의 조합이 참 신박하네요. 외피가 세면 코어 활성도가 확 일어날 때 좀 잡혀가지고 좀 일찍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다고 백엔드에서 볼이 풀리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입사각으로 지금 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코어와 외피의 조합이 좀 랭스가 잘 나오게 찰떡으로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한 2쪽, 3쪽? 한 3쪽 정도에서 볼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 43피트면은 프로엠비 레인에서는 뒤에 선이 있어요. 저 선 끝에쯤에서 볼이 꺾이기 마련인데 그거보다 한참을 더 가요. 지금 제가 봐서 못해도 한 3피트는 더 가서 볼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 패턴이 지금 43피트이기 때문에 저 43피트 저 오른쪽 프레임비 오른쪽 끝선에서 볼이 일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하이 퍼포먼스에서 보지 못한 랭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쫄려요. 워시아웃 날까봐. 저기까지 갔다가 볼이 들어오면은 원스리에 얇게 맞거나 아니면은 3번을 파고 들어가는 워시아웃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랭스가 적응이 안 돼서 초반에 좀 쓰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은 외피 작업을 살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사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랭스가 잘 나와요. 아니, 볼 리뷰를 할 때 제 감정을 좀 많이 숨기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 되니까. 근데 좀 감정을 속일 수가 없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태까지 이런 볼이 있었나? 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써본 볼 중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에이, 이건 안 들어. 아, 저기까지 나가서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3스텝으로 쳐보겠습니다.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 원래 저 정도 가면은 워시아웃 나거나 포켓팅이 굉장히 얇거나 아니면 풀려가지고 10번으로 찍 가거나 아니면 겉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컴뱃입니다. 컴뱃. 돌아오나? 오. 돌아오나? 오. 핀 때리는 소리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컴뱃을 굴려봤는데 이 하이 퍼포먼스에서 보기 힘든 랭스라고 해야 되나? 랭스가 잘 나온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볼이 떠간다, 기름에서 볼이 떠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펄볼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서 떠가는 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캐리에 취약하다거나. 근데 이 볼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떠가고 미끌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볼에 스키드가 잘 나온다고 해야 되나? 볼이 한 바퀴 구를 때 앞으로 전진하는 그 거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랭스가 잘 확보가 되는 볼들은 백에서 조금 예민하다거나 움직임이 약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좋은 스키드를 확보한 상태에서 강력한 백엔드가 받쳐주니까 정말 재밌게 치기 좋은 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볼은 회전이 많은 분들보다 회전이 좀 적당한 분들이 재밌게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조차도 랭스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잘 안 돼요. 기존에 제가 치던 볼드가 너무 다른 느낌의 볼링공이다 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었지만 이 백에서의 움직임과 그리고 핀을 때려주는 이 히팅력 그리고 백까지의 에너지 보정력이 좋다 보니까 원스리에 걸리면 그냥 핀들이 막 아작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보는 레인에서 2번인가 3번 굴려보고서는 중간에 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왼쪽 레인으로 옮겼는데 그 12번 레인에서도 이 볼이 좀 잘 뻗어나가고 포켓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 레인에서 쳤어도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랭스가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그 레인에서는 받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볼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HK2가 도입이 되면서 과연 이 볼들이 얼마만큼이나 변화를 할까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코어에 새로운 커버 스탑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롤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베이퍼라이즈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베이퍼라이즈보다는 확실히 컨트롤성이 좋다. 앞으로 좀 더 쳐봐야 알겠지만 오늘 처음 2게임 정도 굴려본 제 인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볼이 연말 결승 때 사용 가능했던 볼이라면 저는 이 볼로 쳤을 것 같습니다. 와, 이 확실한 백엔드와 긴 랭스가 브런스윅 챌린지컵 연말 패턴에서 좀 예민한 사이드에서 컨트롤성 있게 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리즈의 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컴뱃이라는 볼링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서 제 볼 리뷰 또는 제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